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증시 폭락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코스피가 7천이 깨지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와 진짜 이 정도로 떨어진다고 싶을 정도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들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블랙 먼데이 1만 피 내다보다 7천 피 밑으로 덜컥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 중동 이제 긴장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레버리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아니다, 난 이거 없애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이 여러분들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 정도 역대급 변동성은 많이 못 봤거든요. 뭐 올해 들어서만 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몇 번이 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정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권에 좀 진입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떨어질 때 이게 비싸서 떨어진다,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잘 아닙니다. 이게 사실 명분이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안 그래도 주가가 내려오면서 저평가였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꼭 상식적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의 명분이 있으니까 미국과 이란이 또 싸운다라고 하고, 뭐 물론 이거는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뭐 항상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싸운다 그랬다가 안 싸운다 그랬다가 뭐 이런 흐름들은 반복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제 조합원이 84%가 반대를 한다, 이런 결과를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자 관련해서 앞으로 또 노사 갈등이 불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의 명분들이 조금 겹치는 모습인데, 사실 국내 증시만 이렇거든요. 아니 뭐 조정의 명분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미 선물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뭐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봐도 뭐 니케이, 그다음 상해, 중화권 증시나 아니면 일본 증시도 같이 떨어지긴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국내 증시는 막 8.9%, 코스닥도 4.5%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국내 증시만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악재도 있고 뭐 노사 갈등 이런 것도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떨어질 때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잖아요. 자, 근데 공매도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데 공매도 거래대금이 확 급감하죠. 앞전에는 훨씬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이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져서 이거 더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혹은 이제 찍어 눌렀던 주체가 공매도였으면 하락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줄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떨어진다고 이 세력들, 수급들이 함부로 공매도를 못 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봐도 이거 이 정도로 떨어질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공매도 거래대금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하락에 배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함부로 쉽사리 공매도에 배팅을 못 하는 거죠. 주가 내려간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짚고 가보면 이제 중국이 헬륨 수출을 일시 금지한다라고 해서 주말 동안에 좀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원인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의 분쟁,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고점론 이런 것들인데, 사실 반도체 고점론도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으로 잘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대만의 또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TSMC의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또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발표 나온 거는 일단 전체 매출 속보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세부 성적표, 뭐 순이익이나 마진율, 향후 가이던스는 아마 오는 16일에 이제 공식 기업 설명회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매출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대만의 TSMC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고점론이 사실 이렇게까지 막 크게 부각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레버리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런 것들 이제 단기 이벤트 때문에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개인만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진 않았어요. 앞전에 좀 들어왔던 물량들 조금 뺐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금투, 투신 이런 데서 외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기관 쪽 수급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관금, 두투신 이런 데서 매도를 때려버리면 주가가 조금 힘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였죠. 네, 설령 이게 반도체의 피크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이 정도 내려왔으면 그 우려를 다 반영을 했다라고 봐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반도체 피크에 동의를 하지도 않지만 그게 맞다라고 해도 사실 주가가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진짜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적이 생각보다도 훨씬 잘 나왔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원래는 좀 정상적이지가 않죠. 이거는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도 사실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를 이 메이저 수급들은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라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봐도 실적 발표나 호재가 나오고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한번 떨어지는 패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구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본질이나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삼전 하이닉스가 안 그래도 뭐 글로벌 기업들, 뭐 TSMC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뭐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쉽게 말해서 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지금 그런 가격들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을 그어놨어요. 어쨌든 지금 떨어질 때 61선 또 한번 이탈하면서 여기를 못 뚫고 한번 밀렸거든요. 그럼 다음 지지선은 이제 121선인데 자, 여기 초록색 선이 있죠. 이 121선이 6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반기 정도의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이게 깨지는 흐름들은 저는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국내 증시 살펴보면은 증시가 완전히 폭삭 망할 것만 같고 반도체가 끝나고 증시가 폭락할 것만 같고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항상 이런 구간들이 좀 기회일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모두가 겁내고 공포스러울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는 경계를 해라. 지금은 정말 공포스럽고 막 증시가 폭락할 것만 같고 투자 심리가 최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봤을 때 이럴 때가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역대급 기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반격의 기회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24만 원 부근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안 깨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게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앞전에 이제 내려왔을 때 저가를 찍었던 자, 저가가 24만 원이죠. 앞전에 급락 한번 나왔을 때 여기를 지키고 또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지면서 상승의 시작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가가 잠깐 보면은 23만 9천 원, 거의 24만 원 부근이죠. 그래서 이 자리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사실 이제부터는 떨어질 구간이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이 가격 부근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을 반격의 타점들로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바닥 잡기 할 때 이 가격을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구간도 사실 저평가되었다라는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가 반격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삼전의 반등이 나올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이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코스피의 저평가가 금융위기 때보다 저렴하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6.35배로 2008년에 금융위기였을 때 6.82배를 밑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도 국내 증시만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구간은 시장이 조금 왜곡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호재가 있어서 고평가될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악재가 있거나 변수가 있어서 저평가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노리는 이런 구간들이 요 파동의 끝지점 있죠. 이 조정의 끝지점. 이런 구간들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봉상으로도 이제 24만 원의 선을 그어보면요. 앞전에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맞고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앞전에는 올라갈 때는 저항대였다가 돌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항대가 다시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24만 원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떤 변수가 있더라고 해도 웬만하면은 여기를 안 깨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내 증시가 망하는 게 아닌 이상 이 정도 때렸으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 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자 뭐 이동평균선까지 지지가 되는 두 가지를 한 번에 그런 지지를 하는 구간이라서 이번 주 우리가 여기를 지켜내면서 나오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내려올 때 거래가 이제 많이 터지고 있으면 하락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옆으로 가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아니면 살짝 내려가든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다가 줄어드는 게 좋은데 그래야 막 매도 물량이 세게 나와서 떨어지는 하락이 아니라 그냥 매도에 힘은 있는데 매수 받쳐주는 매수가 없어서 힘이 빠져서 나오는 하락이라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바닥이 좀 빨리 잡힙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 앞전처럼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눌리더라도 금방금방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꺾였다가 반등이 나올 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낙폭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잡으면 이런 금방 올라가는 타점들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한 번에 이런 상승들이 좀 세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추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추세는 고점을 찍고 지금 이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물론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서 타점들을 잡아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살짝 꺾여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에서 팔고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타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쳤을 때는 못 샀는데 급등해버리고 못 팔았는데 떨어져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버리지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분들은 한 번 한 번의 타점이 진짜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삼전을 매매를 해도 뭔가 약간은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막 추세적인 상승을 먹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추세가 그거는 바뀐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우리의 매매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추세를 뚫어놨을 때는 괜찮아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타점을 좀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잡아봐도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삼전의 주가가 한번 꺾여 있을 때는 어쨌든 시장의 하방 압력도 있고 변수들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눌렸을 때 매수 타점,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을 집중하고 잡아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한 기준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들을 잡아드리는데 지금 가격적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24만 원 부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요 한 29만 원 정도가 살짝 단기 저항대가 있으니까 여기가 앞전에 떨어졌을 때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다가 깨지면은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까지. 그러면은 매수 매도 이런 타점들이 잡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와 매수 못했는데 급등해버리고 매도 못했는데 떨어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타점 못 잡았는데 올라가 버리고 한 번 매도 못했다고 떨어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상만 보고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기에는 나는 본업이 바빠서 타점들이 나왔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거 누가 좀 실시간으로 타점 나왔을 때 매수 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 번호 저장해 두시고 자, 우리 채널 구독했다라고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구독 눌러두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 두 글자만 지금 남겨두시면요. 지금부터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이런 타점들을 공유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함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힘들다 많이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힘드신 분들이 일발 역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제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앞으로 역전을 이뤄낼 거라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기존에 1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1등을 탈환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2등이나 3등에서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1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율 리스크입니다. 이 초기 종합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 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 급증이나 아니면 결합 밀도 상승 같은 리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관통 전극 적층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공정에 EUV 적용으로 인한 결합 밀도 상승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벽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가 패키징 되기 전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D램의 불량 여부를 초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을 확보를 위해서 검사 인프라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수백억 규모의 대형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 기업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로 매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2,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1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만 조용히 매집을 할 거라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숫자 7 있죠. 럭키 7 숫자 7 하나 남겨두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매집해볼 주력주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올라갈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 주가의 상승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려면 그만한 강력한 힘, 매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저는 세력의 매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이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잡아야 되는 타점이 이런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보면 올라가기 전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들이 뜨면서 주가 올라가고, 다음에 또 매집 타점이 뜨면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이제 매집 타점이 뜨면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던 게, 자, 요거 날짜를 보면요, 여러분들 2025년 9월 달이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요, 날짜가 언제요? 자, 9월 5일 날 이런 신호들이 한번 떴고요. 다음에 다음 신호가 이제 9월 30일 날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떴을 때 맞춰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9월 30일 날 뭐라 그랬어요? 자, 주가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외국인 기관 다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호들을 체크를 하고 제가 타점들을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바닥 나오는 이유나 뭐 최저점 매수 구간 이런 타점들을 포착을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사실 주가가 이제 8만 원대였는데 결국에 한 3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4배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었을 때를 매수 타점.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 노란색 선 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수가 있으면 매도 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고, 올라갔을 때 고점을 찍고 한 번씩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매수 타점이 들어왔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 노란색 선에 부딪히니까 주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을 때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넘어가니까 고점 찍고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또 올라갔다가
요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준으로 잡을 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시점들을 우리도 매수와 매도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살펴보면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현대무백스 로봇 대장주 강력하게 배팅한다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날짜가 2025년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니까 9월 4일이면 이때였거든요. 자, 그럼 이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가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바로 직전에 세력의 매수 신호들이 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상승, 또 여기서부터 상승, 여기서부터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주가가 거의 한 6,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7배 이상 엄청난 이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무백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점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도,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될 때인데, 자, 매수도 중요한데 제가 매도도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까지 또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놓치면은 못 샀는데 올라가 버리고, 못 팔았는데 엄청나게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고 파는 자리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자리도 그렇지만 파는 자리도 이 메이저 수급들은 물량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이제 던져버리기 때문에 고점이 나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많이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상승의 시작점에서 잡아낸다라는 건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 주력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010-6790 5019로 황소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금들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삼전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올라가는데 삼전은 주가가 또 거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마이크론도 떨어졌었죠.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또 ADR 상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또 기대를 했는데, 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최근에 글로벌 큰 손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 발표라는 호재가 사실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도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도 앞전에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실적 발표를 하니까 떨어졌어요. 실적이 잘 나오든 말든.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 글로벌 메이저 수급들, 메이저 세력들은 실적 발표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거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삼전도 실적 잘 나왔는데 발표하고 떨어졌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는 조금 남았지만 얘도 이제 미국 ADR 상장이라는 호재가 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또 주가가 15%막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거 글로벌 메이저 수급들 세력들은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구나. 그럼 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일단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이제 온전히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왜곡이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안 나와도 떨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지는 거는 일시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수급이 조금 꼬여서 매도세가 좀 일시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삼성전자의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업의 성장, 실적, 반도체의 업황, 이런 것들이 꺾인 거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반도체 업황 고점론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만 실적으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앞으로 이어질 거를 기대를 하면서 엄청난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삼전 하이닉스가 바보도 아니고 이 업황이 고점이면 이 시점에 막 수백억씩, 수백 조씩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본질에 비해서 우려가 너무 앞서가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과대 낙폭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바닥이 나왔을 때는 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추세 때 상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 버릴 수 있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매수 매도 타점들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 들어와 주는지 이런 시그널들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매수에 대한 타점들 또 매도에 대한 타점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은 삼점만 볼 때가 아니라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종목들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증시가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코스피가 또 급락하면서 장중 7천선이 무너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로 지금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명분상으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자, 미군이 이란에 추가 공습을 또 개시를 한다라는 소식에 이런 것들이 또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유가도 오르고 이 선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악재로 이제 반영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사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처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앞전부터 계속 이랬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싸우다 안 싸우다 휴전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지속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미선물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잖아요. 뭐 코스피가 뭐 8%까지 급락하고 코스닥이 4%까지 급락하고 이게 전쟁이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뭐 미국 증시 보면요. 사실 뭐 다우존스도 견고하죠. 나스닥도 좀 내리긴 했지만 크게 이제 이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조정은 나왔지만 국내 증시만 너무 세게 때려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그냥 코스닥은 뭐 5월 중순부터 계속 때려맞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내리는 종목들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증시가 너무 과하다.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거기가 이제 대바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해야 될지 생각을 꼭 해놔야겠구나.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하락을 일단 때려 맞아요. 뭐 이 때려 맞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반등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큰 조정이 나올 때 항상 그랬지만 내려갈 때는 크게 때려 맞고 올라올 때는 찔끔 올라옵니다. 그래서 증시 저평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발간한 자료들을 보면요. 코스피의 선행 12개월 PER을 봤을 때 평균치가 이제 10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물론 증시가 고평가될 때도 있고 저평가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파동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상 범위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요것도 7월 초 기준이라서 지금 이제 이때만 해도 증시가 무슨 2008년 금융위기급으로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저평가였는데 이때보다 사실 더 떨어졌으니까 이게 정상 범위로만 돌아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올라갈 구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 지나고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반등이 나올까? 지금은 생각이 들겠지만 아, 여기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의 속도가 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바닥은 좀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바로 반격할 수 있는 타점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들 개별적인 악재가 없었는데도 너무 빠르게 떨어진 종목들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시가 반등 나올 때 제일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증시가 반등이 나와도 어떤 종목은 5%, 10%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은 20%, 30%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왕 타점을 잡고 반격을 할 거면 20%, 30%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집중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뭐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려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종목들은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도 증시가 폭락하는데 뭐 LG전자 같은 종목은 올라가죠. 뭐 물론 올라가다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봤을 때 LG전자가 그래도 증시가 좀 멀쩡하면은 좀 세게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깔려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 종목은 뭐 영상도 계속 올려드립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영상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집중해서 좀 시청하러 오시고요. 그래서 얘네가 코스피에서는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뭐 그리고 시장 안정되면 또 볼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건 제가 이제 어차피 시장 전략 매일매일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코스닥도 올라가는 테마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물론 지수가 너무 세게 내리꽂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지만 코스닥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제일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워닝 IPS, PSK, 그다음에 테스, 그다음에 또 내려보면은 제주 반도체, HPSP, 반도체가 거래대금 상위권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가긴 가야 되는데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 악재가 있어서 HLB나 펩트론 쪽에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니까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좀 빼고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어쨌든 지금 이제 거래 많이 터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D&D 파마텍이라던가 조금 더 내려보면은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하반기에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코스피가 올라갈 때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시세가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투탑이긴 한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좀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막 매매를 했다가는 또 내가 샀는데 손실 커지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길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증시 반등 나올 때 제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위주로 좀 봐야 됩니다. 뭐 대한광통신도 그렇고요. 증시 반등 나올 때 이제 상반기에 이 대장급 종목이었으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였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증시가 반등 나올 때 제일 강하게 좀 세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보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고 원익 IPS, PSK, 테스 증시 폭락하는데도 굉장히 잘 버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증시 올라갔으면 더 세게 올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막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짧게 좀 끊어 먹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일부 종목들로 거래가 좀 쏠리기 때문에 단타치기에는 살짝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럴 때만에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있고 또 증시가 반등 나올 때 제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지금부터 이제 단기 관점으로도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장 전략들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단기 종목 제가 이제 잡아드리긴 했는데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정확히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이제 단타로 혹시 좀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지금 나는 뭐 일이 바빠서 뭐 단타할 시간도 없고 뭐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번호 띄워놨거든요. 010-6790-5019 저장해 두시고 단타 종목 좀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라고 요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시장의 주도주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